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언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어의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동사에다가 달릴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동사에다가 가능성의 의미를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의 뒷부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미를 추가해주는 조수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어째서 그러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영어의 동사 변화 형태를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 형태가 4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변화 형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가급적 형태의 복잡성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변화 형태를 더 이상 안 만들고 동사의 조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위에 있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사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동사의 조수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앞에다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을 갖다가 붙이는 게 영어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릴 수도 있다, 멈출 수도 있다, 떠날 수도 있다 보시면은요. 동사에다가 추측의 의미를 갖다 붙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may라고 하는 것을 동사의 앞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의미를 동사의 앞에 놓고 있죠. 자, 영어에서는요, 의미를 추가해주는 말은 항상 앞에 놓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수와 사장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동사 조수는 당연히 조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경우는 현재 단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때는 원형이 되고 있죠. 동사 조수가 나오면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수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사장님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일은 조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에 있는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또 다른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동사가 있고요. 그 앞에는 동사 조수가 있죠. 바로 사장님과 조수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comes처럼 3인칭 단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원형이 나타나고 있죠. 동사 조수가 나오면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동사 조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a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능성의 의미를 추가해 주고요. may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might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추측의 의미이긴 한데요. 좀 더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ay라고 하는 것과 might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might를 쓸 때는 이렇게 어쩌면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ight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문장들 몇 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그 숙제를 끝낼 수도 있다. may라는 동사 조수를 넣어야 되는데요. 동사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 조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finish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보시면은요,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쌤은 불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동사 조수 can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an이라는 동사 조수 나왔으니까
speak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s가 없이 원형으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추측을 나타내주는 메일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인 비동사 is 앞에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메일하는 동사 조수가 나오면 is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은 b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 b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메이라고 하는 것 추측을 나타내주는 동사의 조수를 써야 되는데요. 동사 앞에다가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시면은 위에서는 3인칭 현재 단수로 s가 붙어 있지만 밑에서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